15장에 있는 연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다윗관 관리 프로그램하고 객실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두 개의 CRUD 프로그램으로 연수 문제를 내는데, 어, 그 다윗관 생활관 관리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학생 거주를 위한 두 개 층의 생활관을 하나 가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1호실부터 15호실까지, 그러니까 101호부터 115호, 201호부터 215호. 그래서 정보는 이름과 성별, 입학연도, 그다음에 호실, 그다음 벌점, 이렇게 해서 5개의 정보가 들어가고요. 기능으로는 목록을 보여주기, 호실을 바꾸기, 벌점을 부여하기, 검색하기, 보고서 저장하기. 그래서 이 5개의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15-2번은 벌점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특정 학생의 벌점 부여인데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코드죠. 그리고 조금 이따 진행을 할 검색이나 보고서 저장 같은 경우에 일부는 구현이 되어 있는 코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벌점 부과하는 기능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누구한테 벌점을 부여할 것이냐. 그랬을 때 해당되는 학생의 이름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정보를 출력을 하고 벌점 부과할 거냐. 그 벌점은 무조건 1점씩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yes, no 해서 벌점 부과 여부를 물어보고 벌점을 1점을 부과한다. 그리고 변경된 벌점을 출력한다. 그래서 실행하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학생 이름을 집어넣는데 없어요. 다시 시작해서 학생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있어요. 이런 학생이다. 맞는가? 맞다. 그러면은 이제 9점에서 벌점을 부과를 해서 이제 10점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성원 학생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죠.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5-2번 설명을 맡게 된 1사학번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모두 15주차 파이팅 하시고요. 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기 전에 항상 생각 후 코딩, 네, 잊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근데 풀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절대 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15-1번 문제를 풀었고 기본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면은 위에 있는 사실 에디트룸 함수를 그냥 전체를 복부 진공을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거는 뭐 질문 수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건 이제 벌점 구가 딱 이 두 줄로 코딩이 바로 끝나게 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고자 이제 아래에 설명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1번부터 4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자, 벌점 부여할 학생의 이름을 먼저 묻고, 목록에서 해당 학생 이름 없으면 없는 학생입니다를 출력하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 해당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고, 벌점 부과 여부를 묻습니다. 이때 있는지 없는지를 1과 0 숫자로 받게 되고요. 만약에 1을 입력받을 경우에는 벌점 1점 부과하고 변경된 벌점을 출력하는 게 이 함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잘 봤을 때 이 1번은 단독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코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기 위해서 네임 변수를 선언하고 printf와 scanf를 활용해서 이름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부터 4번까지가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록에서 해당 학생의 이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코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일단 목록에서 해당 학생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목록에 있는 모든 학생의 이름과 위에서 입력받은 그 네임 변수의 이름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폼은 반복문을 n만큼 실행시키는데요. n이 이제 그 위에 메인 함수에서 이제 전체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과 입력받은 이름, 네임 변수 이름을 스트링 컴페어를 활용해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해당 학생의 이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름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파운드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0이라는 것을 초기값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그것은 같은 이름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거고 파운드 1일 경우는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안에서는 스트링 컴페어가 0 그러니까 위에서 입력받은 네임 변수랑 그 모든 학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포인터 값이 반복문을 돌면서 있는 이름이 만약에 같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파운드를 1로 바꿔주고 해당 학생의 정보를 받을 스트럭처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거기에 포인터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문을 브레이크하고 끝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코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3번에 파운드가 1일 경우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에 코딩을 이렇게 짜고 그리고 없는 경우를 이제 else 이렇게 딱 하나로 해서 없는 학생입니다를 출력하게끔 이 2번이 해결되게끔 코딩을 짰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3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해당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고 이것은 이제 그 출력값을 보면 이름, 성별, 학번, 호실, 벌점 이런 것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s, %d와 같은 이제 RP name, RPFM 등을 이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벌점 부과 여부를 놓는 건데요. 벌점 부과 여부도 동일하게 printf를 활용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값을 yes는 1, no는 0을 이제 입력받는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 저는 penalty라는 변수를 또 선언을 해서 값을 배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번입니다. 페널티가 만약에 1일 경우, 1을 입력받으면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인데요. 해당 학생의 벌점 포인트, 즉 RP 포인트를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벌점을 출력한다. 그래서 해당 학생의 이름과 벌점을 출력하면 이 함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설명 깔끔하게 잘했네. 무슨 TA 같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자, 뭐 따로 추가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요거 코드보다 설명이 더 길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코드를 바꾸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별로 질문 없죠? 자, 15-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3번은 설명을 자, 어디다가 넣냐면 밑에 여기 find members 지금 164 라인 있죠. 자, 이곳에다가 설명할 내용을 넣어 주세요. 자, 문제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검색 기능이에요. 검색 기능은 일부가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용은 똑같고요. 검색 기능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검색 기능 보면 일부 글자, 이름의 일부 글자, 두 글자 이상의 일부 글자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해당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면 화면에 출력을 한다. 이때 쓰는 함수가 strs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일치하는지 비교하려면 string compare, strcmp 쓰는데 한 문자열 하나가 다른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중간에 서브 스트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trs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찾아서 있으면은 화면에 출력을 하고 카운트해서 숫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을 입력을 하라 했으니까 두 글자 이상 입력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다가 이렇게 두 글자 이상 입력이 되면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없죠. 0명, 그 다음에 1명.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자, 설명.
김성훈 학생? 아, 네. 응. 바로 여기다가 붙여놔야지 설명을. 아, 네. 네, 바로 설명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너무 네, 알겠습니다. 작게 들리니까.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 일단 그 여기서 보다시피 그 학생 이름을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두 글자 이상 입력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는 이미 그 코드로 친절하게 구현이 돼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거는 두 글자 이상 글자가 입력됐을 때 구조체 안에 구조체 멤버들의 이름에 그 네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코드를 구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일단 먼저 그 이름이 입력되면 그 이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라 상관없이 여기 넘버 그다음에 이름 성별 학번 호실 벌점이 뜨는 걸 보고 일단 출력 형식을 출력을 먼저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조체 멤버들 가운데 제가 입력한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구조체 배열을 검사하기 위해서 포문을 먼저 돌렸고 그 다음에 구조체마다 접근해서 각 멤버의 이름이 입력받은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이거는 앞에 주어진 str 함수를 활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ar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str 함수가 만약에 여기 앞에 스트링 그리고 여기 앞에 스트링이 있을 그 스트링을 입력했을 때 만약에 그 스트링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포함하고 있다면 앞에 뒤에 그 스트링을 앞에서 포함하고 있으면 그 포함하고 있는 위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널 포인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구조체 배열의 네임을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포함하고 있으면 널이 아닌 값이 뜨고 그리고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널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ptr은 널이 아닐 때를 이렇게 조건문에 입력해서 여기서 이제 네임하고 필요한 네임 그 다음에 날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카운트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그 몇 명이 총 검색이 됐는지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구조체 배열의 이름이 검사가 끝나면 총 몇 명이 검색되었는지 출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깔끔하게 설명을 잘 했는데 한 가지 이제 팁을 조금 준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반복문을 돌리고 있잖아요. 반복문 돌리는데 i번째 학생의 이름과 그 다음에 위에서 스캔앱으로 입력받은 그 이름을 두 개를 이렇게 스타를 비교하는 거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나온 결과 값을 가지고 이게 널이 아니면 그러면은 검색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str이라는 건 자체가 뭔가 리턴을 해요. 리턴을 하는데 그 리턴한 게 널이면 못 찾았다는 거고 널이 아니면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리턴 값을 이렇게 PTR에다가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STR의 리턴 값이 참이면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C에서는 참과 거짓 조건식에서 true, false를 어떻게 따지냐면 그 0이면 0이라는 거는 널 값도 0이고 0도 그러니까 0하고 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널 문자가 백슬래시 제로라고 붙는 게 실제로 코드에 들어있는 바이너리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게 0이면 이라는
뜻은 저게 false면 이라는 뜻이 똑같고, 그래서 null이 아니면 이라는 얘기는 그게 참이면 이 소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C에서는 참과 거짓이 null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 0이냐 아니냐. 그래서 if문에다가 바로 함수를 바로 넣어줘도 코드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코멘트로 해주면 딱 되겠네요. 예, 설명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15-4번은 이제 보고서 저장하는 함수를 채워나가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정아람 학생이 채우고 잠깐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하죠. 자, 15-4번이 있구나. 자, 15-4번 보고서 파일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15-4번은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을 보고서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호실별로, 학번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벌점자 중에 7점 이상인 사람, 그리고 이제 전체 목록 해가지고 이 5개의 내용으로 5번 저장을 선택하면 그냥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는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고서 파일에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보고서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관생 정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벌점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정보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거주 학생 수 정보, 그 다음에 방이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공실, 1인실, 2인실로 나누는 거죠. 학번별로. 그 다음에 고벌점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전체 관생 목록이 지금 40명이니까 40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게 15-5번의 4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자, 메인에서 자, 설명 시작. 네, 잘 들리시나요? 조금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정아람입니다. 15-4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5-4번 하려면 이렇게 5가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남녀를 구분하고 호실별 인원 파악하고 학번별 현황 파악, 고벌점자 파악, 보고서 만들기.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굵직굵직한 생각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남녀 구분할 때는 남녀의 수를 세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는 2 해가지고 남성이면 그 if문을 돌려서 남성일 때는 A0을 뿔뿔 해주고 여성일 때는 A1을 뿔뿔 해주고 나중에 이 배열에 저장된 숫자를 이용해서 남녀 숫자에 맞게 프린트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번별 현황 파악인데요. 학번별 현황 파악도 남녀 구분하기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번을 파악할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4를 만들었고 1호 학번일 때는 클래스 0, 16일 때는 1, 17일 때는 2, 3 이렇게 해당되는 1호 학번일 때의 정보가 들어오면 0을 뿔뿔 해주고 이런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문을 활용해서 모두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프린트할 때 여기 있는 이 배열에 저장된 숫자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 출력해서 학번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짰습니다. 다음은 호실별 인원 파악하기인데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101호는 1 곱하기 100 더하기 1호이고 110호는 1 곱하기 100 더하기 10호, 207호는 2 곱하기 100 더하기 07호. 이런 이 앞에 숫자가 이 100, 그러니까 100의 단위 숫자와 10의 단위 숫자, 1의 단위 숫자의 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모든 호수의 인원 수를 담을 배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가 100의 자리 숫자이고요. 여기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입니다. 모든 호수는 일단 기본값을 초기값을 0으로 설정했고요.
그 각 호수를 입력을 받을 때 그 호수 그러니까 각 사람의 방 번호를 입력을 받고 그것의 몫을 A라고 설정한 다음에 A를 빼기 1 해줘서 이게 0 아니면 1의 값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호 되면 1을 들어가게 하고 100호 되면 0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는 각 사람의 방 번호를 100으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줘서 0부터 14의 값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7호인 사람이라면 0과 6을 A와 B의 값으로 가지게 하고 이 사람 수의 그러니까 모든 호수의 인원수를 담은 배열에 그 특정한 그 배열 값에 그러니까 0과 6에 하나씩 값을 뿔뿔해 줍니다. 이걸 모두 반복하면 그 특정 값에 그러니까 호실별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원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을 이제 프린트할 때 RP를 그러니까 이 배열을 전부 반복시키고 RP가 0일 때 공실일 때는 RP가 0인 경우를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호실 값을 여기서 이렇게 빼줬었으니까 A 더하기 1 곱하기 100 해주고 B 플러스 1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본래의 호실 값이 나오게 됩니다. RP가 그러니까 1인 실일 때는 RP가 1인 경우, 2인 실일 때는 RP가 2인 경우로 출력을 해주면 그 호실별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이게 R이에요? RP예요? 네, RP입니다. 제가 그렇죠? 타이핑, 네, 음, 타이핑을 이게 실수했습니다. 이거죠? P. 네, 계속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고벌점자 파악하기인데요. 고벌점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벌점자의 숫자를 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름과 벌점 둘 다 한 번에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기로 했고 그 하나의 지표는 이제 넘버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P 체크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총 인원수 n인지 카운트인지 뭐 둘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총 인원수를 넣고 그게 모두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벌점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벌점이 7점 이상인 사람들은 이때 1로 바꾸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그 P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고벌점자 수를 여기서 뿔뿔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고벌점자들을 출력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다가 P 체크가 1인 경우 그러니까 고벌점자를 파악했을 때 7점 이상일 때 1이 나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벌점을 프린트해주는 방식으로 고벌점자를 파악하고 이제 고벌점자 수는 여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뭐 1번 함수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걸 복부 신공해줬고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변수가 그 함수에 따라서 안 맞는 부분만 좀 수정해주고 보고서가 좀 정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서 스페이스 바를 활용해서 좀 수정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설명 아주 잘했고요. 일단은 그 스타일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전에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서 움직이는 그런 약간 신중형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셋업을 딱 해놓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마인드로서는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피곤할 수도 있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준비할 게. 자, 하나씩 좀 빠르게 그 코멘트를 좀 한다면 일단 우리가
아까 보여진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보고서 파일의 예를 딱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주 학생 수는 몇 명인가? 그럼 이게 몇 명이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현재 들어가 있는 레코드 자체가 학생 이름과 뭐 성별과 호실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개수로 이미 파악이 된 거죠. 몇 명인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이즈를.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지금 세이브 리포트에서 이 int n이 현재 이 레코드 p 리스트 포인터 리스트 배열에 이 배열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이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n 값이 바로 4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남녀가 몇 명인지는 전체적으로 40개를 한번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정아람 학생이 얘기를 한 것처럼 남녀 수를 셀을 이제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A 2개짜리 배열. 그래서 남자면 A0를 뿔뿔하고 여자면 A1을 뿔뿔해 가지고 2개를 이제 세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호실의 현황을 보는데 호실의 현황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공실, 1인실, 2인실. 자,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이거를 위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가 아니구나. 잠시만, 학번별은 세 번째잖아. 두 개가 바뀌었구나, 순서가. 예. 호실별 인원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RP라는 배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P 해서 두 개의 층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15개 호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30개의 방에 현재 몇 명이 들어있는지를 따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012 밑에 보면은 이제 0이면 공실, 1이면 1인실, 2이면 2인실. 그러니까 인원수를 계속해서 별도의 데이터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한 번에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코딩을 할 때 보면은요, 늘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CLUD 프로그램 만들어가는 거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만들어내, create를 하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read, 읽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 필요 없으면 지워.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스테이지와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루는 스테이지. 그 다룰 때의 읽기와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프로그램을 짤 때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쪽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뭐 기숙사에서는 책상에 책꽂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가에 있는 집에 여러분들 방에 그 책꽂이에 책이 뭐 한 50권, 100권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책을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 책을 집어넣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가지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책을 꽂을 때 정리해서 책을 뭐 다 보고 다시 책꽂이에 꽂을 때 이거를 어디다가 꽂으면 될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책꽂이에서 책을 고를 때 굉장히 편하게 골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책꽂이에 책을 집어넣을 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뺄 때는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한눈에 그냥 보여. 내가 어떤 책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있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데나 꽂아. 그러니까 책을 책꽂이에 집어넣을 때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막 집어넣어. 그리고 책꽂이에서 책을 빼려고 할 때 그때 에너지를 쓰는 거야. 신경을 쓰는 거야. 이 책 어디 있자고 막 찾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막 찾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 에너지를 쓰느냐. 뭐 세 번째는 뭐 책꽂이는 장식품일 뿐 전대 손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이겠죠. 어쨌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구축한 데이터를 끄집어서 다루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거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정아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끄집어낼 때 쉽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이 그런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끄집어내기 편하게 하려고 필요한 데이터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RP라는 배열을 찾아서 이게는 100짜리, 그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배열을 30개짜리 칸에다가 각각을 얘는 공실, 얘는 1인실, 2인실 이렇게 해서 막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반대의 스타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놓고 아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하는 것보다 그냥 끄집어낼 때, 이 정보를 끄집어낼 때 조금 힘들게 끄집어내지.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정보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실이라는 이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실하고 콜론 딱 찍은 다음에 이 다음에 반복문을 40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을 돌리면서 그 중에 카운트가 제로인 것만 찾아가지고 그냥 화면에 그 호실을 짠짠짠 찍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0명의 호실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막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데 애를 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양쪽이 다 만만치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나 같으면 나는 정아람 학생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40개를 놓고 찾으면은 이 호실이 다른 애가 또 썼니 안 썼니라는 걸 따지는 게, 그게 더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정도의 배열을 여기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30개의 배열 안에다가 내가 내용을 미리 다 계산해서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화면에 그냥 깔끔하게 뽑아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굉장히 하여튼 접근 방법이 그렇다라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학번이라는 정보,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학번이 존재하는데 이 네 개 학번에 있어서 카운트를 전부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번 위에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클래스 4개짜리 배열을 놓고 이 안에서 계산을 카운트를 한 다음에 화면에 출력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고벌점자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벌점자는 여기서 P 체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고벌점자는 어차피 4개, 그러니까 40명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보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40개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밑에 여기 40명이 있잖아요. 반복문을 돌리면서 쭉 가다가 지금 7점 이상인 사람이 여기 이제 줄리아 처음 나왔죠. 그럼 줄리아를 화면에 딱 찍어. 그리고 카운트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 그 다음에 비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래가지고 카운트는 3. 화면에 이미 3개 찍었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3명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그 3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누군지를 이미 알아야 3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아람 학생처럼 이렇게 미리 다 확인해 가지고 몇 명인지도 알아내고 누군지도 알아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반복문을 2번 돌리는 거야. 40번을. 그래서
여기는 카운트만 하는데 신경을 쓰고 여기서는 다시 반복문을 돌리면서 그 화면에 찍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화면에 출력할 때 에너지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설명 잘 했습니다. 자, 15-4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했고, 혹시 15장의 연습 문제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15장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봅시다.